네, 지금 보시는 거 조국이죠, 조국. 전 민정수석이고 지금은 법무부 장관 후보자예요. 죄송합니다. 일단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저녁 때 너무 재수없는 사진을 보여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저 머리 넘기는 저 꼬라지도 보기 싫은데 머리를 저 머리카락 싹둑싹둑 다 잘라버리고 싶은데 이거 보세요. 음, 의혹이랑 쟁점이 이 정도입니다. 이적단체 산호맹 활동 논란이 있었죠. 활동 논란이. 근데 뭐 그 얘기가 많아요. 이게 뭐 극좌파의 성향을 가진 단체였냐, 약간 온건좌파 그 사이 정도쯤 아니었나, 뭐 이런 말들이 많은데 판결 다 내려진 거니까 뭐 특별히 따로 얘기 안 할게요. 사모펀드 투자 논란이 있죠. 그거 뭐 74억 원 투자 약정을 했다는데 공모펀드가 아니고 사모펀드라고 하지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자기가 민정수석 때, 뭐 이따 또 말씀드리겠지만 민정수석 때 이런 거 하고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국민들한테는 그 반일 감정 그 선동을 해놓고 무슨 죽창을 들어야 된다, 무슨 제2의 독립운동을 하는 심정으로 온 국민들이 의병 활동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식의 국민들을 선동하는 자기네 그 민주당 여당 내년 총선을 겨냥한 반일 감정 선동하는 게 내년 총선에 나쁘지 않다, 도움이 된다, 그런 심정으로 하루 종일 SNS에다가 민정수석 일을 하는 사람이 글을 올려대고 난리를 쳤었죠. 그런데 자기는 민정수석실에 앉아서 사모펀드 돈을 어떻게 벌어야 되나, 이런 궁리만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국민적인 정서로 이해가 되십니까? 이건 이해가 안 돼요. 그리고 그 다음 뭐 위장 전입 문제, 위장 매매 의혹, 말들 많아요. 그쵸? 자기 친동생과 이혼한 전처에게 매매를 했다. 정말 꽁트 같은 일이죠. 근데 뭐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동생 부부가 나는 너를 사랑하지만 놓아줄게, 뭐 이런 설정 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아름다운 이혼을 하고 이 집 뭐 뷰가 좋다던 뭐 이 집 터가 좋다던 전 남편 형인 조국에게 이 집은 꼭 저에게 파세요 라고 했을 수도 있겠죠. 이건 넘어가기로 할게요. 그 다음에 딸 장학금 특혜 논란, 이거 문제예요. 원래 대학교 장학금이라는 게 뭐를 뜻하죠? 공부는 열심히 하지만 성적이 굉장히 학점이 좋지만 집안 환경이 좀 불우한 친구들에게 장학금 제도를 이용해서 그 학업을 계속 이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 아닌가요? 조국 자기 집이 좀 불우했었나 봐요. 그 딸이 조민이죠, 조민. 어떻게 장학금을 뭐 3년 연속 6학기 동안 계속 장학금을 수령을 하고, 그런데 이것도 생각을 해보면 조국 집이 현금이 없었을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왜? 이런 펀드나 이런 데 다 묶여 있으니까 돈이. 왜? 펀드, 사모펀드나 다른 증권이나 이게 올라가는 시기가 있잖아요. 뭐 작전주가 들어가건 작업을 하던 간에 그렇다 그러면 현금이 정말 없었을 수도 있지. 그쵸? 그쵸? 이거는 좀 이따 다시 얘기할게요. 그리고 여기 나와 있네. 그 다음에 또 아들 입영 연기 논란도 있죠. 입영 연기 논란뿐만이 아니에요. 학폭 사건도 있고 지금 의혹이 제기되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죠. 그리고 그 아들이 뒤에서 친구들과 했던 얘기를 들어보면 또 가관이에요. 자기는 그 이중 국적자이기 때문에 군대를 뭐 어떤 식으로 빼겠다, 그런 얘기를 친구들한테 했다는 의혹도 있고, 자기는 이렇게 해서 그 그 뭐 법대 교수를 나중에 하고 싶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죄송합니다. 이 조국의 자녀들은 뭐 학교를 어디를 가고 싶다 그러면 그냥 가는 거예요. 조국 딸 조민도 마찬가지고 조국 아들도 마찬가지인데 이런저런 스펙을 막 쌓아서 그게 뭐 연구 논문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고등학교 때부터 그런 그 논문의 제1저자, 뭐 제3저자 막 이렇게 들어가고,
그 나머지들은 그냥 다 병풍이라는 거죠. 병풍. 그 조민이나 이런 조국의 자제들을 위한 그냥 옆에서 부역하는 사람들이겠죠. 그 조민에게 그 논문 조공 바친 거지 뭐예요. 그죠? 고등학교 2학년짜리가 2주 동안 인턴을 한 것을 갖고 그 병리학에 대한 그 자세한 논문을 제일 저자로 그 논문을 썼다? 이게 말이 돼요? 좀 이따 제가 그 자료를 보면서 말씀드릴 건데 그냥 사람들을 다 개 돼지로 하는 거예요. 논문 표절 지금 나오네요. 그죠? 이거는 그 조국의 학위 논문과 학술지 논문 이거에 대한 문제가 또 있어요. 뭐 추가 검증이 필요하다는데 이건 나중에 밝혀지겠지만 지금 의혹이 되고 있는 거는 의혹이 불거지고 있는 거는 그 조국 딸 조민에 대한 그 어떻게 고등학생이 제1저자도 됐다가 제3저자도 됐다가 요거를 말씀드릴 건데 자 보이시죠? 저자의 자격 요걸 정리해 놓은 건데 첫째, 연구의 목적, 방법, 추진 계획을 설계하거나 둘째, 연구 목적을 인지하고 실험을 행하여 자료 획득, 분석, 해석하거나 세 번째, 연구 목적을 인지하고 데이터를 수집, 분석, 해석하거나 넷째, 논문의 초안을 작성하거나 마지막 다섯째, 최종본을 퇴고하고 승인한 자. 요렇게 돼 있어요. 그 저자의 자격이 자 지금 또 보이시죠? 제일 저자는 어떤 그 공헌을 그 논문에 대한 어떤 공헌을 한 자가 제일 저자가 될 수 있냐면 연구 데이터 수집, 결과 도출에서 주요한 역할을 수행한 저자, 투고 논문의 초안을 작성한 저자, 이렇게 돼 있고요. 그런데 조국 딸 조민이 어찌하여 제일 저자로 올라가 있느냐? 그 병리학에 대한 논문 굉장히 제목도 어려워요. 볼게요. 제목이 너무 어렵습니다. 제가 지금 이 녹음을 이 제목을 부르다가 7번이 틀렸어요. 그래서 이게 혀가 꼬여가지고 그 제목은 각자 좀 참고를 해주셨으면 뭐 굉장히 어려워요. 굉장히 어려운데 아니 한글을 제가 잘 읽는 편인데 이 혀가 꼬여가지고 잘 못 읽겠어요. 너무 어버버버 하는 것 같아서 혀 짧은 소리가 나서 일단 제목도 굉장히 어려운 병리학 논문이에요. 병리학의 연구 논문인데 이런 아주 전문적인 그런 논문의 제일 저자가 됐다? 말도 안 되죠. 그리고 또 제3저자가 된 것도 있습니다. 여기 보이시죠? 조국 딸 논문 또 나왔다. 이번엔 고3에 공주대 인턴을 하면서 논문을 했던 건데 이건 또 제3저자로 돼 있대요. 그러니까 천재예요. 천재. 조국 딸 조민은 천재야. 뭐 병리학에서부터 다른 과목들을 막 예술가 크로스오버 하듯이 막 왔다 갔다 하면서 모든 분야 뭐 병리학이 됐건 뭐 다 모든 분야에 이렇게 뛰어날 수가 있나요?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장학금 받은 내역을 한번 보죠. 부산대 의전원이에요. 부산대 의전원에서 소천 장학금 수혜자 명단인데 보세요. 여기 보이시죠? 조땡이라고 돼 있는 2016년도, 2017년도, 2018년도 6학기를 내리받아요. 장학금을.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런데 더 웃긴 게 유급을 2번이나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서울대에서도 장학금을 받았다고 하죠. 장학금을 받은 이유 중에 하나가 더 웃겨요. 학교 성적이 안 좋고 수업을 못 따라오고 학업을 포기할 것 같아서 장학금을 줬대요. 그러니까 자 지금 대학생 여러분 공부할 필요 없어요. 만약에 공부를 너무 안 해서 이거 시험 망쳤다 싶으면은 이 책을 열어보고 이런 거 서적 뒤져볼 필요 없습니다. 바로 교수실로 가세요. 가서 여기다가 눈물을 조금 더 흘리면은 딱 좋은데 얘기를 하세요. 교수님한테. 저 이 수업을 못 따라가겠습니다. 수업을 못 따라가겠고 저 학업을 포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 장학금이 나와요. 장학금이. 그럼 교수님이
이 친구가 지금 너무 이 수업도 못 따라오고 지금 학업을 포기할 것 같으니 이 친구는 그냥 냅두면 안 되겠다. 그러니까 장학금을 줘요. 한 200만 원씩. 뭐 학교마다 다 틀리겠지만 상이하겠지만. 아니 이게 지금 현실이라니까? 그렇지 않고서는 이게 어떻게 뭘로 이거를 설명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공부할 필요 없다니까? 내내 장학금 받을 수 있어. 그런데 이게 경쟁률이 많이 몰리면은 힘들어요. 그러니까 거기다가는 이제 울고불고 하는 이 코스프레를 좀 할 줄 알아야 돼. 연기가 돼야 된다는 소리예요. 이게 경쟁이 너무 심해지면은 몇십 명이 가가지고 다 뭐 학업 포기한다 그러면 이게 안 되니까 그럼 조국 같은 아빠가 있어야 되나? 근데 우리 아버지는 돌아가셨는데 아버지 보고 싶네요 갑자기. 죄송합니다. 농담이었고요. 이게 지금 이 조국 이 아들도 또 논란이 있죠. 병역 기피 논란도 있고 그리고 병역 기피뿐만이 아니고 또 학폭 논란도 있어요. 학폭 논란. 학교 폭력이겠죠. 폭력 논란도 있는데 이건 아직 뭐 조사하기 전이니까 뭐 검찰이나 이런 조사하기 전이니까 근데 조사를 할지 안 할지 몰라요. 이런 의혹이 있어도 조사를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이 조국의 자녀들, 이 조민도 있고 얘네들은 가고 싶은 학교가 있으면 가고 내가 직업을 결정할 수가 있어요. 내가 의사가 되고 싶으면 그냥 되는 거야. 어. 서울대 갔다가 나는 이런 쪽으로 공부를 해볼까 하다가 이게 좀 안 맞아 나랑. 해보니까 생각을 해보니까 별 좀 메리트도 없는 것 같고 앞으로 큰 부귀영화가 없을 것 같단 말이지. 그러면은 의사가 좀 폼이 나잖아요. 나도 병원에 예전에 입원하고 그러면은 의사 선생님들 가운 입고 다니면 그렇게 멋있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나도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했어요. 근데 저는 학교 다닐 때 이렇게 공부를 열심히 하는 스타일이 아니라서 이건 없어. 그냥 생각만 할 뿐이지. 저 되게 멋있다 사람들이. 그 왜 의사 가운 입고 이렇게 그 주머니에다가 볼펜 막 꽂고 와가지고 이렇게 막 저거 하고 진단 내리고 그런 것들이 난 되게 멋있어 보이더라고. 근데 얘 조국 딸 아들은 그러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하는 거야. 아빠 저 의사 할래요? 그러면은 의사 할래? 그러면은 너 의사 시켜주지 뭐. 지금 이거잖아요, 그죠? 이게 얼마나 족 같은 일입니까, 여러분? 이 족 같은 일이죠. 자, 우리 일반 국민들은 어때요? 공부를 못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다고 운동을 그렇게 썩 잘하는 것도 아니고 그죠? 그런 사람들이 태반이잖아요. 신이 좀 불공평하긴 해요. 공부를 못하면은 운동이라도 몸이라도 좀 이렇게 막 운동이라도 잘해야 되는데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게 안 된단 말이죠. 그죠? 어. 물론 공부를 잘하건 뭐 운동을 잘하건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 대부분 보통 사람들은 보통 기준으로 봤을 때 대부분 안 되면은 어떻게 해요? 그럼 내 적성이 뭔가? 그러면 내가 가진 능력 안에서 나는 뭐 예를 들어 좀 이상한 거에 동기부여를 하죠. 나는 끈기가 좋으니까 나는 끈기가 좋으니까 좀 지구력을 요하는 공장에서 이 단순 작업 이렇게 계속 단순 이런 것들 끈기 있는 사람들 그런 쪽으로도 가고 나는 체력은 좋아. 운동 능력은 없는데 체력이 좋아.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몸으로 내가 일하고 돈을 버는 그런 직업으로도 가고. 그게 정상적인 국민들의 이 삶 아니에요? 일반적인 국민들의? 그런데 거기서 내가 기술을 익혀서 더 상위 클래스로 올라가기 위해서 내가 사회생활하면서도 공부하고 경쟁하고 그 안에서도 더 내가 이 큰 사업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지 연구하고 고민하고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조국의 아들, 딸들은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는 거야. 그쵸? 이게 문재인 정권 밑에 있는 민정수석을 했고 지금 법무부 장관 후보자인 이 사람들의 실체예요. 그러면서 더 뻔뻔한 건 나는 몰랐대. 자기는 몰랐대. 이게 말이 됩니까? 조사해보면 다 나오겠죠. 그런데 검찰에서 이걸 조사를 할까요, 과연? 그리고 지금 법무부 장관도 될 것 같죠. 그냥 강행시킬 것 같아요. 음.
정말 한심하죠. 이게 어떻게 나랍니까? 아니 근데 문재인 대통령이 이게 공정하고 공평하고 정의로운 나라 만든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맞는 말은 있어요. 밑에 못 사는 사람들, 일반 이 서민들은 공평하고 공정하고 정의로워지는 것 같아. 왜? 문재인 정권이 이 정치, 외교, 국방 족같이 하니까 좀 정의감에 불타. 저도 일반 직장인이고 그냥 평범한 이런 직장인이었는데 제가 지금 이 방송을 하고 있잖아요. 좀 정의로워지는 것 같아요. 이게 정의로운 사회가 그 정의가 아닌가? 틀린 건가요? 그리고 또 이 말도 했잖아. 그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나라를 만들어 주겠다. 딱 맞잖아요, 지금. 난 문재인 이 새끼가 이렇게 국민과의 약속을 잘 지킬 줄은 몰랐어.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나라 되고 있죠. 이런 적이 언제 있었습니까? 국제적인 호구 돼가지고 여기서 때려도 아무 대답 못해. 저기서 때려도 아무 대답 못해. 결국엔 하자는 게 죽창이나 들자 그러고. 100년도 더 이전에 된 그 죽창 들고 올라갔던 사람들, 그 사람들 결국에 나중에는 어떻게 됐죠? 그 조총에 맞아갖고 다 죽었죠. 그런 것도 몰라. 그냥 죽창만 들면 되는 줄 알아. 지금이 때가 어느 때인데 죽창을 듭니까? 어? 이런 지금 이 나라가 그냥 아주 아작이 나고 씹창이 나고 있어요. 진짜로 이거 큰 문제 아닙니까? 또 지소미아까지 어제 파기한다고 나왔죠. 지소미아는 나중에 이제 얘기를 할 거고 지금 이 조국에 대한 얘기인데 이거 보세요. 죄송합니다. 저녁 시간에 자꾸 이런 사진을 보여드려서 꿈자리 뒤숭숭해질 수도 있는데 그 이 머리 넘기는 거 보세요. 머리 넘기는 거. 그리고 눈빛 보세요. 눈빛. 어? 이 머리 자꾸 이 머리 넘기는 거 내가 볼 때 컨셉질하는 것 같은데 약간 근데 머리를 넘기면 약간 지적으로 보이는 건 있어요. 근데 나는 머리 넘기는 게 귀찮아서 약간 펌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 머리 넘기는 거 진짜 꼴 보기 싫지 않습니까? 이 머리카락 그냥 싹둑싹둑 다 잘라버렸으면 좋겠어요. 앞머리만. 학교 다닐 때 머리 기르다가 걸리면 앞머리만 잘리잖아요. 약간 바보처럼. 근데 그렇게 잘라버리고 싶어. 머리 넘기는 꼴이 왜 이렇게 재수없죠? 죄송합니다. 제가 인신공격을 했네요. 죄송합니다. 이건 취소하겠습니다. 이 손짓은 뭔가요? 에? 이 손짓은 뭔가요? 저 손모가지를 손모가지를 어떻게 하겠다는 건 아니고 죄송합니다. 자, 이거 보세요. 어떻게 이렇게 뻔뻔할 수 있습니까? 다 걸렸죠? 조국 딸 비리, 아들 비리, 펀드 비리, 무슨 뭐 다 걸렸잖아요. 다 걸렸더니 이제는 하는 말이 펀드 전액 기부하고 웅동학원 있죠? 웅동학원. 그 조국 가족들이 다 운영하는 웅동학원 국가 이전을 하겠대요. 근데 이것도 꼼수 아닌가요? 국가 이전을 했다가 뭐 뒤로 돌려받는 그런 케이스가 있을래나? 국가에 환원했다가 그쵸? 이것도 뭔가 있는 것 같아요. 이 뭐 국가 환원 이런 거 많이 들어봤잖아요. 가깝게는 저 손혜원이 자기 뭐 전 재산을 뭐 하겠다 그러더니 뭐 또 말이 틀려져 가지고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얼버무리고 있죠. 하여튼 비용신들만 모여가지고 참 큰일입니다. 자, 저는 또 이거를 보고 정말 화가 나요, 화가. 그 자기 펀드 전액 기부하고 웅동학원 국가나 공익 재단이 운영할 수 있도록 모든 직책 내려놓겠다고 했는데 그 기자들한테 저를 비롯한 저희 가족들은 사회로부터 과분한 혜택과 사랑을 받아왔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그 생각에는 현재도 한치의 변함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스스로를 돌아보고 몸을 낮추는 겸손함이 부족한 채 살아왔던 것 같다. 이게 말투는 좀 공손해요, 그죠? 말투는 공손한데 잘못했으면은 확실히 잘못했다. 난 이런 게 가증스럽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가증스럽지 않습니까? 내가 잘못했으면 정말 죄송합니다. 아니 이 딸이랑 아들이 공부를 좀 못해서
내가 부모가 된 그 부모가 된 심정에 제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좀 부정하게 이용을 해서 지금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어? 그리고 제가 모든 것에서 사퇴하고 사죄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간다면 어느 정도는 정상 참작이 되지 않을까요? 솔직히 오픈을 하고. 근데 이게 뭐예요? 잘못했다는 거예요? 뭐예요? 사회로부터 과분한 혜택과 사랑을 받아왔다? 누가 너한테 사랑을 줬는데? 네가 네 새끼들 사랑한 거지. 어떤 뭐 국가에서 너 대한민국에서 너희 가족을 뭘 사랑했는데? 어. 혜택을 많이 그게 혜택이야? 이게 무슨 국가에서 자기네 가족한테 혜택을 줬다고? 어? 네가 불법적인 일을 저지른 거지 무슨 혜택을 줘? 어? 그러면은 일반 국민들인 우리는 왜 이런 혜택을 못 받아? 국가에서? 그 혜택을 준 사람이 누구냐 이거야. 그 혜택을 준 사람을 얘기를 하라니까? 어? 이런 말 같지도 않은 개소리를 해대잖아요. 개소리를. 자, 그리고 조국 가족이 70억 투자 약정했던 사모펀드 있잖아요. 이 가세연에서 나온 얘기예요. 가로세로 연구소에서. 제가 요 그림만 따왔습니다. 코링크 100억 사모펀드 대표 이상훈. 중국 기관이 6천억 투자 유치 협약을 했대요. 근데 이게 실질적 오너가 조국의 오촌 되는 조 선생이라는 사람인데 여기 왼쪽에 보이는 사람이 조 선생이에요. 조 선생. 중앙산업펀드 체결식 이거예요. 빨간색 줄 쳐져 있는 거 보이시죠? 코링크는 2016년 4월 27일 중국 장쑤성 화군과학기술발전 유한공사와 6천억 원 규모의 투자 유치를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코링크는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인가를 받은 지 불과 보름 만에 이 같은 거액의 투자를 유치한 것이다. 그 밑에 중국 기업으로부터의 투자를 바탕으로 국내 엔터테인먼트, 한국 문화 관련 사업 등을 비롯해 성장성이 높고 원천 기술력 위주의 사업에 투자할 계획이다. 이게 뭐냐? 중국 자본 끌어들여서 우리나라 문화계, 예술계 이쪽 다 잡아먹겠다는 거죠. 그 소리예요. 제가 볼 때는. 그런데 이게 중국이랑 투자해서 조국이 이런 펀드를 해서 중국 돈을 끌어들여서 잡아먹겠다는 건 즉 무슨 소리냐? 결국에 무슨 소리냐? 빨강물로 온통 우리나라 대한민국 문화계와 예술계를 뒤덮겠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지금 이미 우리나라 문화계나 예술계 쪽이 다 빨개요. 다 빨갛습니다. 영화도 영화계도 마찬가지고 뭐 방송계도 마찬가지고 언론 말할 거 있나요? 다 똑같죠. 이미 다 빨간색으로 물들었어요. 민노총 및 그 좌파 세력들 이런 세력들한테 이미 거의 다 넘어갔다고 보면 돼요. 정말 큰일입니다. 큰일이에요. 아니 그리고 지금 이 기사를 보면서 요즘에 그 반중 활동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반중 활동. 반중 활동하는 사람들 요새 뭐 자기네 반중 활동한다고 뭐 검은 옷으로 위아래로 맞춰 입고 뭐 저 홍콩 시위대 따라하는 건지 뭐 집회하고 뭐 그러는 것들. 그런 사람들 왜 이런 거 갖고는 안 씹나요? 왜 이런 거는 얘기를 못하지? 태극기 집회만 갖고 뭐라 그러는 것 같더라고. 그 사람들이 내가 볼 때는 웃겨요. 이게 합리적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아니 이런 것들이 눈에 보이는데 지금 내년 4월이 총선인데 안 그래요 여러분? 그러면 지금 민주당 내 지금 문재인 정권에서 지금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민주당에 있는 지금 여당에 있는 저 빨간 세력들 안에서 중국 친중을 하는 사람들을 먼저 까면 될 거 아닙니까? 그게 순리 아니에요? 근데 자기네들은 자기네가 우파래. 뭐 신보수? 무슨 신보수 그 없는 말을 이렇게 만들어서 하는 거는 뭐 자유민주주의 국가니까 뭐라 그럴 순 없죠. 죄송합니다. 뭐 신보수? 자기네 신보수래. 자기네가 진짜 우파래. 그러면서 내부 총질하는 거죠. 같은 우파한테. 그 박근혜 대통령 석방 위에서 아스팔트에서 열심인 조원진 의원.
이런 사람들한테. 우리 공화당. 그 사람들 얼마나 고생하시는 분들입니까? 아스팔트에서. 아니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매주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이 더위에 삼복더위에 아니 나 같으면 응원해주고 싶어. 응원해주고 싶어요. 아니 근데 만약 설령 뭐 조원진 의원이 예전에 뭐 박근혜 대통령 하야를 종용을 했건 뭘 했건 권유를 했건 간에 그래요. 옛날 일은 묻고 가자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때 그 과는 우리가 꼬집어야 되겠지만 지금의 공은 또 칭찬을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응원을 해주고. 그쵸? 제 말은 그 말이에요. 저도 개인적으로는 하야 종용했던 사람들 저 안 좋아해요. 그때 당시에 내가 생생히 다 기억이 나요. 2016년도 말쯤에 10월달 뭐 이때쯤 이 사건이 막 불거지고 나서 그때쯤 기억이 나는데 저도 욕했어요. 뭐 하야설 나오고 그랬었죠. 이거는 지금 국민의 민심이 너무 들끓기 때문에 정상적인 국가 운영 자체도 힘드니까 그냥 그 박근혜 대통령 자신이 하야를 하는 것이 어느 정도의 방어선을 치고 약간 정치적인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어차피 이게 국정 수행이 안 된다 그러면 하야를 하시는 게 맞는 거 아니냐. 많은 우파 그 정치 평론가들이나 정치인들이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나는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자 탄핵이란 말이 저쪽 좌파 애들한테 먼저 나왔겠어요? 아니에요. 우파 쪽에서 먼저 나온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 탄핵해야 된다고. 왜? 그거는 뭐 다음에 다시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간단하게 얘기하면 반기문 있잖아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했던 반기문 씨가 2017년도에 그 한국으로 들어와서 다음 대통령 후보로 부각이 될 테니 박근혜 대통령 탄핵시키자. 이거 했던 게 그 당시 새누리당의 60여 명의 국회의원들 아니었어요? 자, 그런데 그거는 묻고 가자 그러면서 그거는 묻고 가재. 그거는 묻고 가면서 대통령 하야를 종용했던 권유한 사람들은 다 죽일 놈들이다? 친중이다? 뭐 그런 프레임, 온갖 프레임을 씌워서 말이 안 되죠. 이거는 내부 총질하는 거예요. 그쵸? 상식적으로 아니 순차가 있잖아요. 뭐 조원진 의원이 잘못됐을 수도 있겠죠. 잘못된 판단을 과거에 했을 수도 있어요. 그거는 꼬집어야겠죠. 꼬집을 일이 있으면. 하지만 순서가 틀렸다는 거예요. 지금 왜 이 중요한 시점에 이렇게 지금 문재인 정권 밑에서 중국이랑 이런 거대 자본을 끌어들이고 이 돈 벌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 얘기는 그거를 비리를 찾아내는 그 지금 그 좌파 세력들의 친중 세력들을 끌어내는 게 먼저지. 태극기 집회를 하고 있는 조원진 의원한테 친중이라고 프레임 씌우고 그 태극기 집회는 다 무효다? 우리가 하는 태극기 집회가 진짜 태극기 집회다? 그런 개소리가 어디 있습니까? 그거는 태극기 세력을 탐내는 태극기 세력을 탐내지 않더라도 지금 태극기 집회를 음해하고 방해하려는 그 목적으로밖에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본심이 아무리 애국이건 보수 쪽이라고 할지언정 그런 식으로 국민들한테 보여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반중을 외치고 뭐 반중 친미 누가 반중 친미 여지껏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반중이라는 걸 지금 들고 나온 것도 웃기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문재인 정권이 반일을 외칠 때 우리가 얼마나 병신 같은 전략이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그런데 지금 반중을 또 들고 나와. 지금 2019년 글로벌 시대예요. 나라의 외교라는 거는 니네들이 얘기하는 그 감성팔이를 하면서 그 국민들을 감정에 그 호소하면서 선동질을 하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철저하게 계산기를 갖다 놓고 우리나라 국익이 우선이 되어야 되고 두 번째는 우리나라 국가 안전이 보장이 되어야 돼요. 그러면 어느 나라도 외교라는 거는 어느 나라와도 우리나라의 적국이 아닌 이상 어느 나라와도 손잡고 화해하고 공생하는 구도로 가는 게 외교지. 반일 선동하고 반중이라고
프레임 외치고 프레임 씌워가지고 선동질하고 그게 무슨 참 정말 뭐라고 얘기할 수가 없네요. 좀 애자네요. 그런 사람들 보면. 요새 뭐 유튜브 보면은 제 채널에도 그 들어와가지고 많이들 막 지랄들 하고 그러던데 그냥 지네들끼리 하고 싶으면 머리에 띠 둘러매고 하면 될 거 아닙니까? 반중 집회 하자고 지네끼리 모여서 그걸 왜 남들한테 돌아다니면서 무슨 사상 검증을 하고 아휴 좀 병신 같죠. 하여튼 오늘 조국 문제랑 제가 지금 잠깐 얘기가 좀 딴 데로 빠져서 너무 길어졌었죠. 죄송하고요. 그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 하겠고요. 그 오늘 밤은 안 될 것 같고요. 제가 그 술을 한 잔 먹을 계획이 있어서 내일쯤 이 쥐소미야 되게 지금 이거 너무 걱정이에요. 정말 내일은 그 영상 한번 올려볼게요. 감사하고요. 마지막으로 제 채널 홍보해주신 전략TV 전략 브로스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는 뭐 이렇게 제가 그 정치나 뭐 경제나 이런 거에 대해서 전문가가 아니에요. 전문가는 아닌데 저는 그냥 국민들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그런 썰방이고 또 뭐 술 좋아하니까 또 술 한 잔 먹으면서 뭐 하소연하는 일반 국민들의 애환이나 그런 것들 그냥 가볍게 하소연하고 그냥 이런 방송 컨셉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기대는 안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좀 이게 편하게 봐주실 수 있는 요 영상 보시는 분들은 그래도 구독 한 번씩 꼭 눌러주세요. 네. 1000명을 채워야 되는데 1000명이 채우기가 너무 힘드네요. 하여튼 오늘 방송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들어가겠습니다. 모두 편한 밤 되세요.